스밀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채취할 수 없죠. 채취가 가능한 계절에도 풍력이나 수력에너지를 많이 채취하면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장애가 생겨 환경이 파괴됩니다. 자연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라 할 수 있는 거죠. 태양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태양광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나 장마철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보조에너지원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를 대체제로 사용한다 해도 전기의 반 이상이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됩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으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기로 모든 산업의 동력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태양열 집열판과 배터리는 이미 생산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능가하는 양의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공해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칫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만큼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쪽에서 수요자는 공급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수요자가 없어진 재생에너지원은 결국 버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해는 감축시키지도 못하고 노후되어 중금속이 새어나오는 태양열 집열판 등 강력한 독성을 지닌 공해만 양산한 꼴이 됩니다. 되려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에너지 외에는 화석연료의 효율성을 능가하면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강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화석연료의 대체제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죠.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지로 배제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부유한 국가들 이전에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하지만 후진국들이 타격을 입은 후에는 선진국들도, 나아가 전 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스밀과 같은 분석가들이 왜 환경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지지하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임기 동안 독일의 핵발전소 대부분을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독일의 경우 40%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충분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제재는 가해졌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공급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부유했던 서유럽은 여기저기서 천연가스를 구입해 필요를 충당하려 했습니다. 화석연료의 값이 폭등했고 러시아는 되려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싼 천연가스를 살 수 없었던 개발도상국들은 연료, 심지어는 비료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식료품의 가격도 서유럽 전반에서 치솟았고, 에너지원과 식량의 원가 폭등은 현재 서유럽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황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땅한 대체 에너지원이 없음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억지로 배제한 악영향이 스밀의 예측대로 개발도상국 먼저, 그리고는 선진국들마저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